자, 1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어졌는데 중간에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게다가 또 좀 감기를 걸렸어.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원래 목소리가 괜찮은데 감기 몸살로 지금 목도 별로 안 좋아. 여하튼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첫 강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들의 이제 주요 사항들,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각 대학의 이제 주요 주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이제 기초 개념으로서 주의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4개 대학, 지금 이제 온라인 상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전체를 이제 조금 이제 모아서 보니까는 한 4개 정도의 대학을 주로 이제 지원하고서 있더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강부터는 각 이제 영역별로, 단원 영역별로 나눠서 논술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우리 단원별로 이제 한 4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오늘 이제 첫날로서 각 대학들의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고, 2019년도 모의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본강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약간은 이제 다뤘던 문제들도 있을 거야. 2019년도 모의 논술 문제 연습하면서 다뤘던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풀이의 수학적인 뭐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논술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일단 분석을 해놓자. 어느 한 대학이 특정 유형의 문제를 갖다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 학교의 유형이라든지 또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제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논술 문제를 풀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팁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또 예상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어느 한 대학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대학의 기출 문제와 모의 문제 등은 기출문제와 모의 문제 같은 것들은 대학에서 출제한 모의 문제 같은 것들은 뭐 한두 회 정도만 이렇게 풀어보면 돼. 그 유형이 어떤지, 몇 문항이 출제되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나 이런 정도로 출제되는지, 또 주요 출제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살피는데 기출문항들이 필요한, 그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 기출문항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연습을 한다면 그 대학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타 대학의 기출문제나 모의 문제 등을 연습해 두는 게 논술 문제로서는, 예상 문제로서는 가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오늘 첫 강에서는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요 4개 학교에 대한 2019년도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논술 문제 이런 정도의 학교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와 문제들, 그리고 또 이런 기본적인 이제 논술 문제 구성상의 특징이 있었지, 그동안에 들었던 이제 수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제일 첫 번째 파트에 보시게 되면 자료에 이제 4페이지부터 5, 6, 7페이지 총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답안 작성상의 유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의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정보를 잠깐 주고 계시니까 그거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아주대는 이제 시험 시간은 120분이 이제 주어지고요. 수리논술 문항만 시험 보고서 있죠. 그리고 두 문항, 대문항으로 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각 대문항별로 소문항이 뭐 많게는 이제 3개에서 4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뭐 한 2개. 근데 대문항이 2개짜리에 120분이기 때문에 소문항이 2개 딸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 뭐 심한 경우에는 5개까지 가기도 하지만 보통 4개까지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120분 동안에 총 소문항 6개에서 8개 정도까지 이렇게 푸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 문제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대는 답을, 여기는 여러분들 자료에는 쓰진 않았지만은 이제 시험 보실 때 이제 볼펜 쓰기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필수 지참물로서 이제 볼펜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가져오도록 요구하고서 있거든.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하실 때에도 아주대 시험 보시는 분들은 볼펜 쓰기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볼펜 쓰기에서의 수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거기 뭐 답안 작성지 주의사항이라고 뭐 쭉 쓰긴 썼지만 사실 주의사항보다는 이제 아주대의 채점 기준에 관한 것들이 좀 줄을 이루고서 있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논술에서의 채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거나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아직도 이제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은 잡았지만은 조금 이제 떨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대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적인 대학들의 논술 채점상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중간 단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모범 답안을 예시 답안을 쭉 해놓고 그 각 단계별로 요런 요소가 나오면 몇 점, 요런 요소가 나오면 몇 점 이렇게 이제 해놓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예시 답안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래서 만일 이제 그 답안의 어떤 특정 요소가 예시 답안에서 그 채점 기준표에서 특정 요소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채점자가 봐서 앞과 뒤에 내용상의 논리적인 구성이나 연결해서 부족함이 없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간점을 주지 않고 점수를 주겠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자,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수식을 많이 쓰고 내용을 많이 썼더라도 논리적인 연결이 수리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연결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겠다는 거야? 그치? 그때는 이제 감점시키겠다는 얘기도 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까지의 내용의 흐름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치? 읽어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를 한눈에 쫙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종 답안이 틀린 경우라 할지라도 0점 처리는 하지 않아요. 알겠죠? 중간 과정에서의 단계별로 이제 채점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거의 모든 학교 다 그렇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채점이 되게 돼 있고 틀린 부분에 대한 감점은 있겠지만은 전체가 0점 처리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을 끝까지 유지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쓰다가 틀렸다, 틀린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답안을 갖다가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실제로 그래. 논술 시험 보면은 이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 특히 올해는 이 논술 문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험 본 학교들이 시험 치고 온 학생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논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 다른 이게 뭐 원래 논술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다른 해보다도 그런 소리들이 선생님 좀 많이 들었어. 실제로 이제 요번에 건대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건대 시험 문제를 얻어서 선생님이 봤는데 진짜 문제 어렵게 출제가 되었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려운 문제 풀려고 집중하다 보면은 또 시간도 놓치고 시간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그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또 가다 보니까는 뭔가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도 일단은 그 틀린 게 나왔어. 틀린 게 느껴지거나 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정하는 부분이 답안 전체를 수정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일단은 그 부분을 그냥 넘겨버리고 다른 문제, 다음 문제, 그 문제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쭉 풀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치? 내가 아까 전에 봤던 요거 뭐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는 답안의 부분들을 손질을 하는 게 그게 점수를 얻는 데는 더 유리해요. 틀린 답안이라 하더라도 수리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수학적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았으면 이건 부분 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거 답안지 다 고쳐서 지우는 사이에 다른 문제를 아예 하나를 갖다가 못 쓰는 시간상 아예 못 쓰게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손해거든.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약간의 뭐 실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안 혹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갖다 구성해서 최대한 많이 푸는 걸 갖다가 기준을 내가 답안 쓸 때 기본적인 이제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갖추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말은 이게 쉬워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 자꾸 뭐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틀렸으나 이후 과정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면 다음 단계의 점수는 그대로 이제 부여한다.
그래서 오류가 그리고 또 과정이 맞고 단순한 계산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씩의 감점은 있겠지만은 전체 0점 처리한다거나 결과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과정상의 아이디어라는 이런 흐름이 맞으면은 부분 점수들을 분명히 충분히 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체 답안을 완성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아주대와 마찬가지로 120분. 요새는 뭐 120분 시험이 조금 많어. 예전에 이제 100분 시험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 난이도도 올라가고 문항수, 특히 소문항수가 많아지면서 대문항이나 소문항수가 많아지면서 거꾸로 이제 한동안 시험 시간이 많이 줄다가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2시간, 120분 정도의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인하대도 그런 편이야. 자, 인하대는 이제 수리논술 문항만 출제되고 있지. 그리고 총 대문항 3개로 출제돼. 대문항 3개 출제되는데 이 대문항 하나당 소문항 수가 적게는 이제 2개, 그리고 많게는 4개까지도 출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씩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문항수가 총 8개에서 한 10개의 소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소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20분에 사실 10개까지 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문항 하나당 12분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이게 소문항 하나의 숫자가 문항 하나당 풀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보다 인하대는 소문항 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야. 대문항 자체가 많아서. 알겠지? 세문항까지 되니까. 그래서 소문항 수가 많고 문항 하나당 평균적으로 뭐 12분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잡아가지고 12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고 제시문 읽고 문제 분석해서 풀고 답안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겠지. 그치? 그래서 약간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처리라든지 그 실수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만 해두시고 조금 뒤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 주는 것 필요로 정리해 주고 일단은 끝까지 답안을 갖다가 빠르게 완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답안 작성상의 주의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 여백이나 문제는 연습장, 문제지가 있거든. 인하대 같은 경우에 문제지 내부에 연습장이 끼워져 있어. 그래서 연습지를 아예 그냥 따로 제공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이 대학은 각 문항들마다 그 답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답란 안에만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답란의 바깥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필이나 샤프 모두 사용 가능해요. 알겠죠? 그리고 보통 연필이나 샤프, 볼펜 다 사용이 가능한데 검은색 필기만 써야 되고 다 사용 가능한데 수정 테이프하고 지우개 사용하는 거야. 뭐 연필 쓰면 다용하는데 보통 이제 볼펜으로 사용하더라도 수정 테이프는 못 쓰게 돼 있거든.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도록 하니까는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지참해서 이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수정액은 안 됩니다. 수정액은 쓰면 안 되고 수정 테이프는 이제 돼요. 나중에 컴퓨터 처리하거나 보관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수정액 같은 경우에는 마른 상태로 하더라도 간혹가다 떨어지거나 혹은 덜 마른 상태에서 답안지를 덮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 묻어나거나 혹은 붙어서 이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액은 아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자, 그런 약간의 주의사항과 시험 전에 이제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 물건들, 필기구들,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 두시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과학논술이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시험 보는 학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뭐 서울여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일반 전형에서는, 과학논술을 이제 선택해서, 보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수리논술도 대문항이 3문항이나 돼.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로 시험 시간이 이제 120분 정도 되는데, 앞에 인하대보다도 시험 시간 자체는 굉장히 촉박해. 소문항당 하게 되면 얘는 실제로 소문항이 과학논술이 한 문항이지만은 거기에 소문항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리고 수리논술도 2문항에서 3문항. 적게는 이제 1문항짜리 소문항도 있어. 대문항도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0개 안팎의 문항수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20분 내에 10개에서 10개 이상의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항당 풀이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촉박한 그런 편이야. 풀이하고 답안까지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논술 답안을 쓰실 때는요. 소문항 하나 풀잖아요. 그럼 소문항 하나 풀면 그대로 답안 먼저 풀고 바로 답안 작성해. 알겠지? 쭉 풀어놓고 전체 대문항 하나를 다 풀어놓고 답안 작성을 하러 간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지막에 대문항 다 푼 다음에 1번을 쓰려고 내가 그 체크해 놓은 거 이런 거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쓴 거를 내가 다시 해석해 가지고 또 답안에 옮겨야 되거든. 근데 바로 풀고 바로 쓰면 어떻게 돼? 그치? 뭐 기억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으니까 답안 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연습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는 꽤 중요한 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이제 연습지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여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있어서 좀 이제 빡빡해. 그렇다고 이제 답안지에다가 직접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답안에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수정할 때 아주 골치 아픕니다. 답안지는 이제 흑색,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고, 그 답안지는 이제 한 장만 써야 되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 뭐 여타의 내용 쓰지 마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답안에 이제 지정된 구역만 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학논술 쓸 때는 뭐 여러 과목 쓸 필요 없이 자기가 선택하면 딱 하나만 써야 돼. 알겠지? 그리고 중앙대 과학논술 시험 볼 때는요, 과학논술 답안을 가능하면 먼저 쓰시고, 풀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문제를 푸세요. 수리가 문항수도 많고 조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리 문항 먼저 풀다 보면 나중에 과학이 조금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수리보다는 과학 논술 문제에서 점수를 완전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과학 논술 처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답안이 헛수리진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유의사항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는 이제 총 시험 시간이 90분. 아마도 이제 논술 시험 보는 학교 중에 가장 짧게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길어진 거야. 한 2, 3년 전에는 70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제 90분 안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대문항은 소리 논술로만 이제 2문항이 출제돼요. 그리고 이제 필기구는 샤프나 볼펜, 연필 등을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문제지, 그리고 연습지가 있는데 연습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습지가 있어서 그 연습지까지도 이제 다시 제출하고 문제지의 답안지, 연습지를 다 제출하고 이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검정색 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채점을 안 해버려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자신의 필기구를 자기가 준비하는 게 좋아.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와 같이 중요 4개 대학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르게 되는 이제 4개 대학에 답안 작성상에서 유의사항이라든지 문항 구성, 그 다음에 그런 문항 구성에 따라서 그 문항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답안의 풀이의 전반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뭐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제 내용에서 바로 2019년도 모의 논술 문제들을 직접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논술 문제의 중요 특징들이 어떠한지 그런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